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화요일 오전에 이렇게 건강 강의와 또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많이께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더블 패키지와 굿모닝을 통해서 내 몸속 한번 대청소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ABO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실제 많이 겪고 있는 직통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렇게 뭐 불안, 통증, 우울증 또 이렇게 피부 알러지, 아토피, 만성 염증, 암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이렇게 아픈 환자가 의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독소가 어떤 독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독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몸 안에서 발생하는 내 독소와 몸 밖으로부터 발생하는 외의 독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뇌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든지 또는 우리가 대사 활동으로 인해서 그 대사 활동에 나오는 찌꺼기가 같은 이렇게 요산, 암모니아, 그다음에 호모시스틴 같은 경우가 뇌 독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에서 만들어진 독소도 이렇게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독소는 무엇이냐면 외독소는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식품 첨가물, 공해 오염 물질, 화장품, 세제와 같은 이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외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자파나 자외선 등 방사성 물질도 외독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안에서 만들어진 이 독소인 뇌독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요.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단백질 찌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노화가 되면서 그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도 이 뇌독소로 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젖산, 이런 젖산도 내부 독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너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과하게 했을 때 이 발생되는 이 독소, 젖산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근육 피로나 통증, 그 다음에 성능 저하 등의 뇌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몸에 가장 많이 독소를 축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뇌독소로서 큰 작용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독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외부 독소 중에는 경피독, 경구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피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소를 말하는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샴푸, 치약, 세제 우리가 흔히들 우리 피부로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피독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같은 경우는 바로 혈액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 온몸을 돌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고요. 우리가 들어오는 이 독소가 10% 정도만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90% 정도는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샴푸, 치약, 세제 써봐야 얼마큼 되겠어? 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배출되는 양이 적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경피독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피독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외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비독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매연, 흡연, 그러니까 호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독소고요. 경구독은 말 그대로 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시 되고 있죠. 농약이 우리가 뭐 과일이나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촉진제라든지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에 촉진제라든지 항생 물질도 오염된 식품 원재료가 이렇게 경구독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그전에는 독소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 또 한 가지 이제 독소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에 좀 이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를 또 기사화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기사가 뭐냐면 세계보건위원회는 스파이크 단백질 해독을 밝힙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여기 내에 보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체내에 위험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순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순환하고 있는 이런 단백질은 세포 조직이라든지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여기는 해독 후의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에 한번 걸렸거나 또는 코로나에 걸렸거나 이런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이 순환하고 있어요. 이런 순환하는 것들이 혈전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세포나 조직,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소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게 많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요즘 얘기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질 않은가요? 나 고혈압이야, 나 당뇨 전 단계래. 또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화가 나. 자도 피곤해. 아침에 얼굴이 부어. 또는 술이 잘 안 깨네. 여 남성분들 계신데 술이 잘 안 깨. 피부 트러블이 요즘 들어 자꾸 생겨.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해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독 시스템이 무엇인지, 해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누구나 이 해독 시스템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잘 돌아가게 정화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들 같은 경우가 있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해독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돼서 이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런 해독 시스템, 이 내 몸 안에 해독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자가 치유가 되고 자가 치유로 재생이 돼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해독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내독소와 외독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독소들이 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런 아까 구분했던 그런 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독소들을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감싸게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포로부터 이 독소로부터 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작용이거든요. 그렇게 점액이 이 독소를 감싸게 되고 그 독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몸은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을 찐 것 같지 않은데 많이 부었어? 독소가 많은 상태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음식과 함께 이런 독소가 섭취되었을 때도 이 장 안에도 똑같은 이런 반응으로 독소를 감싸기 위해서 점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비가 발생하게 되고, 변비가 발생하게 되면 배출해야 되는 이런 독소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오히려 혈액을 통해서 다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붓게 되는, 이것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와 반응하는 이런 반응 기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독소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해독, 디톡스, 톡스를 제거하다의 디톡스입니다. 이 디톡스는 원래 인체는 아까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다 했는데, 인체가 스스로 해독을 하지 못해서 이런 독소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서 신체 기관의 기능과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은 여기서 보다시피 공복 상태의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장을 재생시켜 건강한 장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좀 상상해 보시면 나무에 이제 밑에 뿌리가 있고, 뿌리를 통해서 줄기, 가지,
뭐 이파리, 열매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줄기나 가지나 뭐 열매나 잎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장의 개선을 시킨 다음에는 항산화제와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이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각종 찌꺼기, 내장, 근육 조직 속의 불순물,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장과 혈액과 체의 근육 조직까지도 말끔하게 청소하여서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을 바로 디톡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마다 모자라면 더 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정해진 이 에너지 안에서 그것을 여기 쓰고 남으면 저기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소화 에너지입니다. 소화 모드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한 다음에 그것이 남은 에너지로 우리가 해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과식이라든지 이런 나쁜 음식을 먹게 돼서 소화 모드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해독 모드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소화 모드 시간이 증가하게 돼서 질병이나 비만들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소화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비축해 놓고 나머지를 해독 모드에 많이 쓴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독을 하거나 디톡스의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는 독소의 축적을 막아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독소, 쌓여있는 독을 바깥으로 잘 배출함으로써 질병의 원인 물질이 제거되니까 병이 낫게 되는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디톡스를 함으로써 우리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기 때문에 젊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이 궁극적인 목적을 해놓는 게 해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런 디톡스 중에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요, 영양 해독 요법이에요. 우리가 디톡스 또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레몬 디톡스라든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 청소하듯이 디톡스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단지 수분을 배출한다거나 그냥 안에 있는 뭔가 찌꺼기만 단순히 배출하는 그 디톡스인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요법은 영양 해독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뺄 거는 빼고 채울 것은 채우면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클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 단백질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몸을 클린하게 하는 영양 해독 요법이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단백질은 몸속에 있는 혈액 내에 있는 중금속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래서 중금속의 정화를 하는 역할에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 메커니즘을 한번 공부를 해놓는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뭘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챙기기에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거나 섭취하게 되었을 때 이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독소가 축적이 되고 독소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산성화가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 나쁜 음식 단계에 나쁜 음식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로 투입을 하게 되어서 산성화 과정을 막고 오히려 약 알칼리의 정상화를 만든다면 이런 나쁜 메커니즘이 아니라 건강 메커니즘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메커니즘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디톡스 내용 좋은데 내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까?도 의문이 되실 수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맨 처음에 의학이 발달하는데 뭐 아픈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독소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까 막 나왔던 여러 가지 질환, 뭐 증상,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난 디톡스 필요 없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톡스 누가? 피부 안 좋은 사람.
당연히 디톡스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변비라든지 이렇게 좀 장애 좀 문제가 있을 때 얼굴에 뾰루지 많이 나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피부는 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피부 안 좋은 사람 디톡스가 필요하겠고요. 뭐 트러블성 장이라든지 변비 같은 경우 디톡스 필요하고, 네 번째는 두통 있으신 분, 우리가 몸속에 그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점점 이렇게 위로 많이 상승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두통 같은 경우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질환이 없는데 자꾸 두통이 많아, 이렇게 머리가 너무 자주 아파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디톡스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너무 다들 날씬하시고 크게 문제 안 삼으실 것 같아서 비만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비만이 있어서 우리가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면 아까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감싸게 되고 몸속에 있는 체지방도 이 독소를 냉장고처럼 저장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독소를 체지방이 가서 이게 다 감싸고 보호를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디톡스 과정이 없이 그냥 다이어트를 한다, 그 체지방만 뺐다, 그 몸속에 독소는 남아져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 다이어트가 끝난 과정에도 독소가 남아져 있는 곳에 다시 체지방이 가서 다시 걔를 보호하기, 감싸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 있으신 분들,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계획하신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디톡스로 독소를 빼면서 체지방도 같이 빠지면 다시 요요가 없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어서 비만이신 분 같은 경우 디톡스 꼭 추천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로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는 사람은 다 디톡스가 필요하십니다. 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W 패키지, 아까 영양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오늘 설명시켜 드린다 했는데요. W 패키지를 이렇게 6가지 제품으로 우리가 디톡스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15일 동안 이 6가지 제품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6가지 제품의 역할이라든지 왜 이 제품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틴입니다. 아까 여기도 옆에 있지만 근육 1kg 1,300만 원은 같이 요즘에 또 많이들 TV나 이런 방송에도 많이 나와있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육은 이렇게 1,300만 원 가치가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근육을 조직하는 부분이 프로틴이면서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한 것이 프로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염기 균형의 유지에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자꾸 활성화되는 몸을 좀 더 중성 알칼리화 시키는데 이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스티비입니다. 이스티비는 유기농 콩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7종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효모입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왔을 때 찌꺼기가 남게 되면 그게 독소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찌꺼기가 남지 않게 장작을 태웠을 때도 그 재가 남지 않게 잘 태울 수 있는 역할, 이것이 이스티비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스티비 같은 경우는 간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은 우리가 해독에도 되게 큰 영향을 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 해독에 있어서도 되게 큰 역할을 하는 이스티비가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시틴입니다. 옆에 보면 혈관 청소부라고 해시태그가 되어 있잖아요.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중 콜레스테롤 건강에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레시틴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15일간의 이 모닝 디톡스를 진행하고 결과로 나온 피드백 중에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이 줄었다는 결과가 많이들 피드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디라고 해서 칼슘 제품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뼈, 골격 건강에는 관여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세포의 생존 유지에도 관여하고, 이것은 여기 보면 혈압 조절이라든지 산 알칼리 균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혈압 조절, 고혈압 관리에 이 칼슘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5일간 디톡스 후에 혈압에 이렇게 정상화가 되신 분들이 또 많은 결과가 나와 있어서 칼슘도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화이버 비치인데요. 화이버 비치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불용성과 수용성 3대1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는데,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 속에 이미 붙어있는 찌꺼기를 긁어내는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고요. 수용성은 그것을 바깥으로 부드럽게 배출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그것이 3대1로 황금 비율로 들어있는 그런 식이섬유고요.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식후 혈당 상승의 억제에 도움을 주는 기리 식이섬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5일간 디톡스를 하고 났을 때 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우리가 몸속에 독소를 지금 다 이제 제거하려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시 역으로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된다면 기존의 독보다 더 큰 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나 유산균 등으로 이제 제거할 독소들을 바깥으로 잘 배출시키는 단계에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15일 동안에 이런 과정의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3일 동안은 저렇게 대체식으로 단백질과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제품들로 3일에는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3일 동안은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는 3일 동안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굳이 그 젖을 안 먹여도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갖고 있던 그런 독소들을 그 3일 동안 배출시킨다 해서 이 3일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3일 동안에 그 기존에 있는 독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고 4일부터 15일에는 이런 과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디톡스이기 때문에 산성 음식은 꼭 피하셔야 되는 게 꼭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산성 음식으로는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은 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꼭 금기하셔야 또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고, 6시 이전에 모든 음식을 끊고 한 12시간 정도 우리 몸이 공복을 만들어놔야 아까처럼 소화 모드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독 모드에 쓸 수 있게 6시 이전에 식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W 패키지 디톡스가 15일 동안 진행되고 끝났을 때 원래대로 나의 식생활로 돌아온다면 큰 도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디톡스의 목적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우리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것이 굿모닝으로 연결하신다면은 건강하게 우리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 굿모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공복에 유산균과 단백질 한 잔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침에 물 한 잔, 그냥 우리 쉽게 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습관화시킬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침에 물 한 잔의 효과를 보시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수면 중에 땀이나 호흡으로 많이 이제 배출되는 이 수분이 한 500mg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물로 이렇게 보충을 함으로써 자고 일어났을 때 이 혈액의 점도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 물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이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데, 아침에 이 물 한 잔으로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우리가 500ml 아침에 한 잔 드셨을 때 신진대사율이 한 30%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라든지 면역력 유지, 노화 예방에도 필수적이라서 도움이 되고요. 자운동 촉진이라든지 속쓰림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그러니까 한번 물 마시는 걸로 하루 전체의 칼로리를 감소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드세요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많이시잖아요. 속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근데 찬물 우리가 일어나서 드시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자율신경계가 급작스러운 이런 이제 찬물로 인해 자극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부정맥 등 심장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야 되는 물이 있는데, 그럼 아무 물을 마셔도 될까? 라고도 의문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물이니까 그렇다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연세대 원주의대 태화학교시
김현원 교수의 책 내 몸에 가장 좋은 물 중에서 발췌했는데요. 좋은 물의 조건은 이렇게 중금속이나 유기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녹아 있고 활성산소가 있으면서 박테리아나 세균에 오염되지 않고 용존센서가 있으면서 세포 활동하기 좋고 pH가 인체에 가까운 물을 좋은 물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네랄이 있는 물이라고 말하는데 미네랄은 인체의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량 원소예요. 그래서 뭐 이거 작은 양인데 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저 책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이고 특히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이온 상태로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래서 물을 통한 미네랄 섭취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몸신이라도 보면 써있죠. 독소 배출의 1등 공식 미네랄,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저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미네랄이 없는 물, 역산투합 방식의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 산성비의 산성도보다도 더 산성도가 높은 산성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성수를 먹게 되었을 때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드시는 물이시니까 선택의 기준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신종 오염 물질이 이게 식수에 음용수에 많이 녹아져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을 일주일에 먹는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에 우리가 흡수가 높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전 세계 생수의 93%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었을 때 유발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신경계 내분비 교란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그다음에 심장 질환까지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제거된 물을 먹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요즘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전 세계 강에서 발견된 약물 칵테일 우리가 음용수로 먹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약물 칵테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때 기존에 드시고 계신 약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 약과 약이 처방해야 되는 약과 약이 상충 역할을 할까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 자체에서 아예 칵테일처럼 다 섞여 있다면 우리 몸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디톡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9월에 출시되는 이스프링 정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 받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53번 같은 경우는 PFOA 뭐 이런 포낭이라든지 마이크로 시스템 감소를 또 검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01번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 및 잔류의약품 신종 오염물질 감소를 이렇게 검증된 성능을 이렇게 NS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진 정수 성령으로서 신종 의약품 19종 이렇게 보면 뭐 항생제, 항우울제, 항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을 다 걸른다 하고 검증받은 이스프링 정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과부라 화합물 몇 년 전에 그 대구에서 물파동 났을 때 이 과부라 화합물로 인해서 문제시 되었었는데 이런 과부라 화합물 같은 경우는 쉽게 분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자꾸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때 이렇게 대구에 물파동 났을 때 막 정수 물 안 쓰고 식수 안 하고 막 물 사러 다니고 하셨던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PFOA나 PFOS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게 과부라 화합물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피해서 또 다른 과부라 화합물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추가된 하위 5종까지 과부라 화합물을 이렇게 다 거르는 걸로 검증받았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디톡스 이런 과정을 걷고 굿모닝을 했을 때 피드백을 한번 소개시켜 들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49세 남성분이세요. 고혈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을 받은 상태에서 약을 시작하시기 전에 디톡스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혈당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상으로 102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화 혈색소가 중요한데 이것이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보다도 낮은 5.4로 정상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중성지방 아까 중성지방 같은 경우도 아예 150 미만인데 76까지 뚝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셨고 이거는 간 수치거든요. 아까 간의 해독 작용을 잘하게 간의 기능을 상승시키니까 간 수치도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이 6kg 빠지신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내장 지방 레벨이
3개 정도 내보았다는 것은 디톡스에 가장 되게 큰 효과가 될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 많으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렇게 앓으시면서 약을 드셨던 분이신데 맨 처음에 있는 적혈구 침강 속도 같은 것이 염증 지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3번 정도 디톡스를 해서 매번 갔을 때만 측정했을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염증 수치로 변화가 됐고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30에서 183까지 정상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게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게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132에서 101까지 정상 범위까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아까 그 혈압 조절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젊으신 여성분이신데 혈압이 저렇게 160에서 95까지 되게 높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혈압이 높은 게 아니라 젊으신 분들 이렇게 혈압 문제가 요즘 많이들 있으신데 디톡스 7일째 때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15일 디톡스 끝난 후에는 이게 126에 80일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피드백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보면 부산 거주하시는 7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부분이 부종이 좋아졌다. 그래서 뭐 체중의 숫자적으로 뭐 1kg, 2kg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봤을 때 되게 많이 뭔가 빠져 보이는데 그것들이 우리 독소로 인해서 쌓여있던 그 부종, 몸 부어있던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라는 피드백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 분들부터 혈압 정상됐고 아침에 일어난 게 되게 가볍다. 그리고 뭐 체지방 감소하고 붓기 확실하게 빠져서 이분 같은 경우 30대 직장인 같은 경우는 붓기가 많아서 이 손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안 접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다라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이 염증을 치료하면서 우리 몸 자체에 청소를 하는 방법이 해독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 지역만에 청정 구역에서만큼은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몸을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면 다시 나의 몸을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셋된 상태로 다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 몸을 위해서 대청소 한번 해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순서 소개시켜드리고 내려갈게요. 다음은 저에게 이제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시고 우리 그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력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챙길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도 챙기시고 매력적인 웰리스 코치 3기세요. 오늘 보시면 되겠지만 웰리스 코치 3기 나의 매력 자산까지 챙기시면서 경제 자산까지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경제 자산과 나의 매력 자산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계신지 장미영 스폰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영입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멘트를 써올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초긴장 상태, 다리 후들후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고요.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강사로서의 그 경험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좀 웃어주시면 좋아요. 선물을 드려야 되나, 선물을? 제가 아껴뒀던 명품 백 들고 나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러 오신 분이 계신가요? 되게 많으시네요. 와, 되게 많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께 굿모닝 하시라고 제가 굿모닝 선물 드렸거든요. 가실 때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드리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지셨나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 싸이 아세요? 싸이? 네. 이무진 아세요? 네. 이무진도 아시는구나. 좋은 세대네요. 싸이하고 이무진한테 응원을 좀 받았어요. 보고.
할머니가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오늘 제 얘기는 좀 빼고 갈 거예요. 아메인 얘기만으로도 드릴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내년에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된 후에 얘기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조금 부족하시죠? 조금. 그래서 지금 뭔가를 알아보고 계시고 좀 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삶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저는 아메이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조차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딸 둘 키우면서 남편한테 빨대를 꼽았던 상태였죠. 꼽았던 상태. 왜냐하면 일이 하기 싫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홍진일 리더님과 같은 일을 했었어요. 같은 절약을 했었는데 진짜 1, 2년 노출수는 있는데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다 오다가 이 친구가 엄마, 그 친구가 그걸 갖고 왔더라? 그 친구 그거 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낄 수 있는데 내 아이는 절약이 타고나지 않았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조금 불편할 즈음 아메이를 만났고, 저는 아메이가 너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아메이를 경험을 했었고, 그때는 되게 안 좋은 기억 속의 아메이를 제가 뭐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도 그때는 거의 없었고 화장도 거의 안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저한테 아메이를 소개시켜준 분이 자꾸 이렇게 자리를 가보자 했을 때 다른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걸어 다녔어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반경 2km, 3km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후 내 인생이라는 책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5년 후가 오겠지, 10년 후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현재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삶이 5년 후에 좀 나아지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읽고 있는 책과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 저 노란색 부분이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 핑크색 부분이 자산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노란 부분은 지속 불가능한 소득, 지속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한 노력과 어떤 것들이 지금 제가 아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 지속 불가능한 소득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B쪽 비즈니스 오너와 그 투자가 쪽은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드는, 저쪽은 물동이를 자꾸 키우는 일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죠. 어쩌면 파이프라인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저도 직장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 20년 차 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남편과 살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는 생각이 직장인들은 점심 뭐 먹지?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 퇴근하고 싶다. 맞나요? 혹시 남편분들이 직장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야근이 낮아가지고 저녁 시간조차 편안하게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직장의 더 큰 문제는 수입이죠. 나는 직장을 안정적으로, 나는 이 직장에 뼈를 묻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 뼈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수입이 제로가 되는 진짜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 사진은 좀 재밌어서 올려봤는데요.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맥도날드 수보다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더 많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되게 놀라웠었는데 그 치킨집 수보다 더 많은 게 커피숍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치킨집 수를 초과했대요. 그래서 저쪽 끝에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4개의 커피숍이 붙어 있어요. 사장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받고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장님들의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저 아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근데 심지어 저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밖이 보이잖아요.
저 손님이 우리 가게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안으로 혹시 재테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재테크는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려고 애는 썼는데 되는 게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하고 계셔도 괜찮고 수입이 들어오시고 계신다면 수입이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것보다 두세 군데에서 들어오면 훨씬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오늘 다른 대안이 혹시 없으시다면 거기에 변수까지 올 계획이시라면 변수는 계획은 없으시죠. 근데 변수는 100% 온대요. 그 중에 95% 정도는 안 좋은 변수래요. 그쵸. 누군가 아프다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내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는 안 좋은 변수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데 이것도 조금 지단장표죠. 요즘은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죠. 그렇지만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 최고의 투자가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이분까지는 좀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나요? 일을 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서 행복한 일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사실은 조금 너무 힘든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수입과 지출 곡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이 부분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빨간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제가 한 20대 때쯤만 해도 20년 전이네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그 전만 해도 돈 버는 시기가 길었었어요. 그래서 돈 벌고 돈 쓰는 시기가 좀 좁았는데 지금은 돈 쓰는 시기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캥거루를 되게 좋아해요. 아시나요? 캥거루? 저희 시댁 조카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엄마 나는 그냥 엄마 캥거루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걸 알아요. 근데 본인은 공무원은 하기 싫대요. 그런 루즈한 직업은 싫은데 엄마 아빠의 캥거루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지금은 100세 이상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나요? 네. 100세 이전에 난 죽을 거야. 없으시죠? 근데 사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예요. 병원에서 살 만큼 고쳐놓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노동력을 믿지 마요. 저는 이 장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노동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몸이 건강한 편이에요. 염증 수치 하나도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 후에도 제 몸이 이럴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10년 후에는 나를 써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40대, 50대 아줌마들이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자기 일 있으면 다 빠지고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40, 50대 아줌마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여기 1층에도 있죠. 노랑마트, 빨간마트 말고 소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마트 말고 소비가 어쩌면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메이 마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는 마트입니다. 여기 강의장 밖에만 나가셔도 마트가 있죠. 집에 가시면서 아까 그 W팩 다 사가셔야 돼요. 네. 이 기사도 코로나 이전 기사예요. 코로나 이전 기사. 제가 이걸 일부러 넣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 기사가 나올 때 50년 후엔 로봇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왔죠. 우리나라에 변수가 오면서 확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키오스크 없는 데 없고 로봇 서빙 없는 데 없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 선물은 다 끝났어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먹고 씻고 예뻐지는 거, 바르는 거. 로봇 세수할 수 없죠. 세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뻐질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 유대감을 갖는 거. 아메이 사업은 어쩌면 로봇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고 뭐 퀸 요리도 요 로봇이 할 수 있는데 요런 인간 대 인간의 유대감을 갖는 일이나 먹고 씻고 예뻐지는 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날 밝으면 창문 열어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기부터 이 아이 마음에 돌려야죠.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닝커피 한 잔을 내리고 부지런히 주방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가사 도우미가 나왔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붉은 섬세해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 모바일 알로하입니다. 원격 운전을 통해 인간은 복잡한 동작을 학습해 스스로 동작이 가능한데요. 가사 활동과 요리, 털어서 넣어. 작용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연구팀은 로봇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를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해 온라인 마켓에서 5천만 원 사서 정도의 5천만 원 들여서 제작 비용을 만들었대요. 밝혔습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생각보다 야무지게 집안일을 해내는 로봇. 뭐 괜찮으시죠? 예. 일가정 일로봇 시대가 코앞이 아닐까 싶네요. 네. 어떻게 가사 도우미보다 훨씬 낫지 않으세요? 얘는 말도 없고 시키는 거는 다 잘 해낼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챗 GPT라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챗 GPT가 처음 나올 때 아메이에서 나오는 잡지 아마그램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기사들이에요. 챗 GPT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메이에서 이렇게 해서 좀 우리에게 좀 알고 있어라라고 알려준 자료예요. 그래서 저도 챗 GPT하고 대화를 했어요. 미영이가 물어봅니다. 아메이가 뭐니라고. 챗 GPT는 사실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보다 훨씬 똑똑하게 알고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아메이로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맞아요, 돈 벌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메이에서 본 것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돈을 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은 돈은 제가 본 빙산의 위쪽이었더라고요. 정말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고 그걸 또 배우고 나눔으로써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저는 사랑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기도 했고 뭐 상속이라든지 관계, 도전, 여행, 아메이 여행은 꼭 한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고 아메이를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미팅 오신다고 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신데 미팅을 오신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세요. 정말 그 문화센터? 공짜 문화센터 오신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들어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알아본다고 다 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소비자만 하셔도 되고요. 작게나마 나는 한 몇십만 원만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오늘 용인에서 왔어요.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했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용인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놈의 서울은 왜 이렇게 막히나요? 저 원래 서울에 살았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원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또 그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부분까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맞게끔 세팅을 해드립니다. 나는 정말 가문을 바꿔보고 싶은데 나 그냥 제품만 쓸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정말 제품만 쓰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확실히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뭐 백만장자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가 튼튼한지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제가 몇시
회사가 튼튼한지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회사의 철학과 그 신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을 때 그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오늘까지 영업을 하다가 내일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를 구성한들. 근데 최근에 그 메리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그리고 C 땡땡이라는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했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사진이고 처음 보신 분들 기준으로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 공장 사진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저쪽 두 분이 제이벤앤드라고 리치 디보스라는 분이 창립을 하셨고 1959년 우리나라 59년에는 이제 막 전쟁이 끝나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 시절이죠. 그 시절에 이미 환경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겠다 해서 시작하신 거고 아들 두 분이 이어받아서 동업을 그냥 동업도 하면 안 되는데 상속 동업까지 요즘은 아메이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EBS라든지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1,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문구 하나하나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영상으로 이런 담았거든요.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12시 반이 되면 하다가도 끝낼 겁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 저 요 옆에 치약이 나오는 요 장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에서 나오는 퍼스널 케어의 모든 들어가는 전기를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서 만든대요. 그만큼 하나하나 우리가 보이는 부분 더불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 친환경을 하려고 ESG 경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회사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60년 전부터 해온 기업, 환경과 공존할 수 있도록, 뭐 사회와도 공존할 수 있도록 그냥 감동입니다. 저는 아메이는 이렇게 그냥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셈타워에 아메이 한국아메이 본사가 있습니다. 그 본사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텀블러 사용하기라든지 개인들 물품들 이런 것들 전부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운동을 회사 본사 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이 신용도는 아줌마들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DMB라고 하는 기업을, 그러니까 회사를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비영리 단체? 여기서 5A1이라 5A1이라는 최고 등급을 20년 이상 받고 있다. 그러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회사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네, 제품은 일단 좋아야 돼요. 그쵸? 내가 말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품은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 가능해야 되고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득의 기회가 된다고 해요. 제품 좀 많이 넣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더블X. 왜? 이걸 설명하다간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파리 올림픽 보셨나요? 파리 올림픽? 저희는 팀 뉴트릴라이트라고 해서 그 제품으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국가대표 팀에게. 왜요? 국가대표 팀들은,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몸이 자산이에요. 내 몸에 문제가 되는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뉴트릴라이트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은 운동 그 뭐라 그러지? 게임? 뭐라 그러지? 시합? 경기?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잡히면 비타 얘도 못 먹고요. 바카 얘도 못 먹는데요. 왜? 도핑 테스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뉴트릴라이트가 제품으로 지원이 되는 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그 우리 내 똥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면 예쁘게 분석해가지고 내 몸에 부족한 미생물까지 체크해주는, 진짜 예전에 그 광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매화틀, 거기에 이렇게 부지직 하시면은 예쁘게 맛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굿모닝하고 더불어, 그러니까 한국아메이 본사에서는 굿모닝을 추진하고 있고, 위너스에서는 W 캠페인을 아까 얘기 들으신 바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아닌데 자꾸 살이 빠져요.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질병이 아니라 미병인 상태, 삶이 죽지 않는데 삶의 질이 약간 불편한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뉴트릴라이트 제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난 뉴트릴라이트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다 제품 경험을 하셨나 봐요. 제품이 좋은 거 다 경험하셨어요? 제품이 좋은 거를 먹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끊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 일주일만 끊어보시면 느낌이 확 납니다. 이 사진은 일본 아메이 카탈로그에 있는 거, 제가 이거 그냥 번역교 돌린 거라서 말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그림이에요. 아메이 제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흡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제품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 사진은 되게 좀 일본 아메이에 삿포로 놀러 가서 삿포로 매장에 갔을 때 제가 카탈로그 하나 사갖고 얼른 나왔어요. 네. 자, 중금속이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어렵네요, 단어가. 히스테리 제품은 그 국제영화제 후원에 들어가죠. 저예요. 저예요. 보셨어요? 너무 짧아서 못 보셨어요? 그래서 국제영화제 후원이 들어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면 아메이가 1년 동안 또 피인 성취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로 잠깐 사용을 합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저 자리에 사파이어 때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핀마다 음악을 달리 넣어주세요. 사파이어는 되게 씩씩한 음악을 넣어주셔가지고 예쁘게 미니스커트 입고 갔는데 씩씩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네, 경피독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어요. 피부로 들어오는 독은 90%가 흡수가 된대요. 피부는 해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바르는 거, 매일 바르는 거, 매일 쓰는 거, 내 두피 매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제품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하면 세제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아메이 세제 파는 회사 아니야? 이제는 세제 파는 회사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만큼 그냥 아메이 홈은 믿고 쓰시는 제품인 것 같아요. 퀸티아이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퀸을 쓰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좋은 원료를 사잖아요. 뭐 한살림 가서 사, 나 뭐 초록마을 가서 사, 좋은 원료 사다 먹어. 그런데 그 원료 자체에도 예전보다 영양소가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흙 자체에 영양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원료를 사다가 청경채를 사다가 일반 조리를 했을 때 비타민 B2는 2%밖에 남지 않는데요. 근데 퀸티아이는 97%를 보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좋은 냄비 쓰시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얘기했죠. 냄비는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아. 딸 스테인리스 써. 근데 불 관리하기 힘들어서 저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공부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공기청정기는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을이 되면 이제 또 환절기로 인해서 그 환절기 바람 불고 이러면 뭐 찬바람 알러지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집안에서만이라도 좀 깨끗한 공기 쓰셨으면 좋겠고, 요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이분은 SK 창업주의 외손자 이승환 씨예요. 이승환 씨. 이분은 SK의 정수기가 없을까요? 있죠. SK의 청정기가 있죠. 근데
저 뒤에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뒤에 그 청정기가 보인다는 거. 이게 휴먼 스토리인가 나왔는데 정말 저 청정기가 주방에 가면 정수기도 보여요. 그래서 SK 창업주의 외손자가 쓰는 선택한 저분이 뭐 선물 받았다고 그냥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시간이 되면 보려고 제가 넣은 영화예요, 영화. 물레리는 아까도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물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정수기 쓰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중국집에서 주는 생수 먹었는데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생수병을 재활용하셔가지고 세균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콩콩할 때마다 제 심장이 같이 뛰지 않나요? 좋은 물이었는데 물이 위대해졌어요. 그 코로나 요즘 다시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기사 보셨어요? 저 요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틀 전 기사예요. 2달 만에 20배가 올라갔대요. 생활 하수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건 6월. 그런데 2주 만에 이렇게 기사가 엄청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농도가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뭐가 걸러주나요? 네, 9월 10일 날 출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아이가 다 걸러줍니다. 이 아이는 보면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 보면 여기 옆에 플러스 170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플러스의 의미가 되게 좀 설레이더라고요. 뭐든지 다 덤벼봐 막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5센트 라이더 한국아메에서 딱 보니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스피닝 바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운 좋게 또 웰리스 코치라고 그 스피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또 이수를 했고, 그 두피 탈모 인구 1000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탈모 인구 1000만. 그래서 머리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사실 걱정을 안 하시는데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스도 배려를 해준 게 이 엘사백하고 리플렉서 발 마사지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가능할 정도래요. 그런데 의료기기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기로 등록을 하면 저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또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기기의 수준이나 그렇게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익 구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수익 구조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 아니었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돈 버는 일입니다. 아메이 돈 벌러 오신 거고요. 돈 벌러 저는 왔어요. 네, 광고비를 받는 일입니다. 광고비.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소매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그 광고비를 내가 얼마만큼 광고를 해서 그 광고비를 가져가느냐. 자, 스폰서라고 하는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핑크색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핑크색 분은 A와 B에게 전달을 해서 광고를 해서 제품을 같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매출이 각자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스폰서는 줄줄이 말이지 전체 다 포함이 돼서 80만, 핑크색은 60만, AB는 20만씩 갖자 셋업 과정을 하면 그 다음 달에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거를 하나씩 다 해놨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씩 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는데 네, 요렇게 중요한 건 수입의 역전이 나를 소개한 이 자리에 소개한 사람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 없나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나보다 돈 많이 벌까봐 매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돈을 벌면 내가 배가 아플까봐 살짝 발을 걸치고 있었던 게 제 아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못된 마음으로 혼자 돈 벌면 안 되니까. 네, 그 아메이 회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죠. 나로부터 내가 뭐 전달을 그러니까 제품을 갖다 주고는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 제품은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거. 여기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스폰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죠? 안 잘해주시나요? 엄마보다 더 잘해주잖아요.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잖아요. 그 스폰서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스폰서를 예뻐서 스폰서를 지워봤어요. 이 스폰서 지워봐도 내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니까 네, 스폰서하고 상관없이 노력순이라는 거. 저도 사실 아래 파트너분이 저보다 필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들 제가 화가 날까요?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면 저도 수입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0만 만들기 게임이에요. 1000만 만들기. 그래서 20만, 60만, 120만 해서 계단을 밟아가듯이 올라가면서 1000만을 딱 만들면 SP라고 하는 핀을 주죠. SP가 되고 SP를 6달 하시면 PT라고 하는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본사에서 인정하는 본사에서 인정하는 핀을 주십니다. 네, 이 PT 만들기 게임이에요. 아메이는.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PT를 내가 몇 명을 만드느냐. 내 이하로 인해서 PT를 2명을 만들면 사파이어.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집중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려우신가요? 산수? PT가 중요합니다. PT를 2명을 만들면 사파이어라는 핀을 가지시고 연봉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봉으로. 그 정도면 괜찮죠? 집에서 그냥 살림하다 나온 아줌마 입장에서는 괜찮은 수입인 것 같아요. PT를 3명을 만들면 에머럴드가 되고 요즘은 한 8천에서 1억 정도. 그 정도면 너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 남편도 20년 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이 아니라 1억이 안 돼요. 세금 떼고 나니까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되게 큰일인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이 PT를 6명을 만들면 많이 들어본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PT 3명, 6명, PT 9명, 이 PT를 몇 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핀이, 내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 더블 다이아몬드 여기서부터는 금액도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 여기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3억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전 보너스라는 거를 아미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선포했죠. 비전 보너스를 같이 받으면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핀은 많아요. 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과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만들어 드렸어요. 맨 처음에 돈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본사에서.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내가 9%가 되면 되는데 3%인 사람 3명과 함께 제품을 쓰면 한 5만 원 정도의 상당의 키트를 선물로 주는, 그래서 샘플을 좀 사용해 보시라고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요거를 해서 난 너무 좋아 그러면 브론즈 빌더를 한번 해보시라고. 브론즈 빌더만 해도 요즘은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 페이를 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100만 원 좀 약하신가요? 요즘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끝인가요? 100만 원이면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20일 꼬박 해야지 100만 원 정도 번대요. 뭐 풀타임이 아닌 이상 한 반타임, 반나절 정도 일하시면 한 달 꼬박 해야지 1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광고 조금 해가지고 이 정도는 한 두세 달이면 해내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수다. 그 수다의 내용만 바꾸면, 야, 내가 우리 남편 욕하던 거를 수다의 내용을 바꾸는 거야. 야, 내가 요즘 아메이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이거를 봐야 된대. 이렇게 수다의 내용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브론치 빌더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고 U 샴푸 쓰고 L 치약 칫솔 쓰고 꽃 그 사람과 이렇게 페이스워시 쓰시고 이렇게 하루를 쓰시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열심히 소비를 했는데 얘네들이 부자가 됩니다. 속상하시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속상해졌었어요. 속상한 일이더라고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아메이 세트니크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세트니크 헤어 안티볼 헤어볼을 머리를 감고 뭐 바디로션 바디워시 다 아메이 거 쓰고 다 있거든요. 그런 걸로 아메이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아메이 바꾸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여기 갈 수 있어요. 25회계년도에 아메이에서 리더십 세미나로 호주 시드니를 갑니다. 제품을 마트를 바꾸시면 시드니를 갈 수 있어요.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웃으셔야죠. 여행이 오는데. 첫 여행을 저는 이제 하와이를 갔었어요. 아메이어에서 첫 여행을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그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가 뜰 때까지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가신 형제 리더님 분이 왜 이렇게 우냐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내가 성취한 거에 대한 성취감.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성취감. 그리고 내가 성취한 걸로 인해 내 남편을 여행을 데려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그 MBTI가 TJ예요. TJ 아닌 것 같죠? TJ예요.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정말 감정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예, 정말 눈물을 엄청 흘렸죠. 그런 성취감을 꼭 한번 그거 사실 말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말로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한번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취한 걸로 내 예쁘든 안 예쁘든 내 남편 데리고 여행 한번 가시는 거. 저희는 이제 미너스라는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스폰서님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시죠? 저희 이제 큰딸이 고3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 이분은 왜 안 늙어? 그 얘기하셔. 몇 년 전 사진이랑 똑같대요.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늙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홍진희 스폰서님의 스폰서님 진정희 리더님이세요. 더블 다이아몬드 정말 그냥 부자 할머니죠. 부자 할머니. 너무 부럽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재벌 2세. 아이 많이 있으시죠? 여기 싱글 많이 없으시죠? 내 아이의 꿈은 재벌 2세인데 부모가 재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홍진희 리더님도 그런 이제 부분에서 처음에 50만 원 벌고자 시작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냥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명함이 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면 또 안 되는데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찾는 게 더 힘든 때가 온답니다. 근데 그거 이미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이제 단순 노동이 다 기계화가 돼가면서 너무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아메이를 한 5년과 하지 않은 5년의 차이가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 지금 고3이지만 큰아이가 고3인데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자꾸 나한테 뭘 물어봐. 사실 그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내가 이 아메이 안에서 이만큼이나 공부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그냥 정말 어쩌면 엄마를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딸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건 저한테 먼저 상담을 해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주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장표 보여드릴게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아시나요? 네. 요즘 제가 휴가가 문제를 좀 일으키긴 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미가 최고! 역시 아미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미 최고입니다. 네. 저희가 네, 아메이가 최고입니다. 아메이가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면 안 되고 대충 들으셔야 돼요.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 그래서 대충 들으면 아메이로 들립니다. 네. 네, 선물 같은 오늘 되시고 오늘 하루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아메이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